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 이 책을 이제 쓰신 저자를 모셨는데요. 양대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들이 사실 주식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회계 전공 교수지만 명확하게 개미 투자자를 위해 썼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시황이나 차트나 이런 아주 어려운 분석 툴이나 또는 실시간 급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팩트 투자입니다. 자신이 팩트를 알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지켜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데 그 팩트를 모르게 되면은 언제나 시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일순간 변동하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급변하는 어떤 변화에 개미 투자자들은 자칫 단기 투자를 어쩔 수 없게 불가피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맞아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자칫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면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렇지만 팩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팩트, 그 팩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우려나 항상 또 실적을 지켜보기 때문에 진짜 실적을 말합니다. 진짜 실적을 지켜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위험이 줄어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점은 앞으로 오르는 주식, 성장하는 주식, 주가가 오르는 주식을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재무제표 분석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좀 봐서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분석하면 좋긴 한데 그냥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다거나 그냥 그렇죠. 시가총액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재무제표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항목을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재무제표 그러면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신 분도 어려워하고 처음 입문자는 첫 장 넘기면서 바로 보기 싫어지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아주 보기가 어렵고 또 재무제표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각 계정 과목이나 항목들 다 이해했다고 해서 주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거고 알 때까지 그래도 모르지만 그게 주가랑 또 관련도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왜냐? 결과적으로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진짜 실적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재무제표 5대 항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 5개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꼽은 게 영업이익 지표,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하고 영업이익 성장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식 초보자께서는 또는 재무제표 초보자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표로 제가 화면에 보시면 표가 일반적 공시 형태의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5대 항목 앞쪽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아주 본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그래서 얻은 이익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뺀 항목입니다. 네네. 이게 현금 베이스면 현금 흐름표로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인식하게 되면 뭐 수입 지출입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이 어렵고 항목이 복잡한 거는 예. 기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거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단지 현금 수입, 현금 지출로 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 총이익을 구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판매 활동이나 무슨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한번 비용으로 발생한 걸 빼면 영업이익인데 네. 기업이 수행하는 가장 본원적 활동이 뭐 말할 필요 없이 생산 활동, 판매 활동, 네. R&D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네. 이 활동들의 모든 수익과 비용들이 이 영업이익에 포함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주된 활동이고 본원적 활동이기 때문에 예.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는 건 다른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속적 이익 또는 일시적 이익을 얘기하는데 예. 영업이익은 기업의 가장 본원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속적 이익의 성격입니다. 예. 그 점을 좀 분명히 해서 아. 기업이 항상적으로 내는 이익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그 외에 이제 복잡한 계정들을 좀 빼는데요. 영업의 수익이니 영업의 비용이니 뭐 가감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가감해서 네. 일시적 이익의 성격들을 가감해서 단기 순이익을 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예. 뭐 본원적 활동이든 아니면 뭐 비본원적 활동이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조 중심의 회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 이런 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이익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도의 구분이니까 예. 중요한 거는 으뜸은 영업이익이고 네. 그다음 보여야 될 이익은 단기순이익이다. 예. 물론 매출액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3대 손익계산서의 3대 총계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봤지만은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뭐 땅이라든가 주식을 팔아서 저 단기 이익을 순이익은 창출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네요. 기업 그렇죠. 활동으로 그 봤을 의미가 때는.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진짜 실적을 바라볼 때는 예. 그 의미가 바로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지표, 그러니까 이익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예,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야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고 또 성장률이 높아야 이게 앞 말하면 돈을 계속 더 이제 벌는 기업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표를 보고 투자를 이제 할까 예. 말까를 뭐 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다양하게 보지만 특히 중요시해서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항목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열심히 보게 되지만 그 이제 그 의미는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주시하지만 영업이익은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업들이 사실은 회계 정책이나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 모든 기업의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네. 통일된 기준도 있지만 각자 선택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기업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실적이긴 실적인데 진짜 실적을 꿰뚫어 보려면 예. 뭔가 확실하게 봐야 될 예. 진짜 진실을 말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재무제표 5대 중요 체크 항목 두 번째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아, 예, 예. 영업이익을 재무제표 관점에서 회계 관점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의 의미입니다. 주가에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영업이익에 뭐를 체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화면에 보시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업이익률이고 예. 하나는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예. 네, 네. 대체로 이 두 가지를 그냥 영업이익만 보시고 예. 뭐 지난 전분기 대비 뭐 올랐다 줄었다 내지는 직전 연도 동일 분기에 비해서 뭐 늘었다 줄었다만 딱 보시고 끝나는데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업이익률은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자산의 어떤 가치를 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자산이 많은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높아야 되고 그렇죠. 자산이 얼마 없는 기업은
당연히 재산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주가는 낮는 게 맞는 거죠. 왜냐? 주주는 자기 주식수만큼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주가는 높은 거고 재산이 적으면 주가는 낮습니다. PBR 개념이죠. 뭐. 예, 맞습니다. PBR 개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산 가치는 일단 별도로 두고 네.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주가의 그 자산 가치에서 이제 주가가 있다면 우리가 상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변동할 때 주가의 레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느 주가가 0단계에서 기본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어느 정도 또 레벨을 형성합니다. 1단계로. 네. 또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 2단계로 또 그 레벨이 올라갑니다. 네. 예를 들어 더존비지온이 예전에 2013, 14년에는 한 10,000원대 정도의 주가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2014, 14의 밑에 쪽의 영업이익률이 14, 15%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대 중반이면 잘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예. 잘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지만 2019년 18, 19를 한번 보십시오. 주가 급등 시절인데 네. 24%, 25%라는 소위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 우량한 같습니다. 회사죠.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네. 모든 수치가 영업이익률이 맞다는 걸 가리킨다면 이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예, 예. 영업이익률 20% 제가 상정한 실증 분석에 의하면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회사는 소위 워렌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네. 경제적 해자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네.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장벽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의 없는 장벽이죠. 독보적인 그런 그렇죠.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독점적 우위죠, 일종의. 예. 그럼 뭐 애플 뭐 이런 데를 그렇죠. 얘기하는 애플은 건가요? 독점적이죠. 네. 그 팡 기업들, 미국의 팡 기업들이 다 독점적이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훌륭합니다. 예, 그렇구나. 공개할 수 없다. 해자가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 성벽을 넘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7, 8만 원을 넘어섭니다. 네. 지금은 이제 10만 원대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계속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처럼 영업이익률은 주가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이라는 건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느냐, 이걸 추세적인 추세를 걸 보는 반영합니다. 거잖아요.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률은 그 기업의 주가 레벨을 형성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영업이익 성장률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그게 바로 이제 힌트인데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힌트가 이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예. 뭐냐? 지금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전분기 대비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뭐 다음 연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길게 투자하시는 분은 연도별로 보셔야 되고 네. 분기별로 조금 3개월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분기 실적을 최중시해야 되죠. 전체적으로는 다 분기 실적, 연도 실적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분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했다. 예를 들어 30%대의 성장을 보였다. 예. 20% 이상은 마찬가지로 좋은 수치입니다. 예. 3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아, 이건 또 놀라운 사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주식이 다른 게 건강하다면, 네. 다른 게 건강하다면은 주식이 오르겠구나. 네. 예.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오를 힘을 비축하고 있구나. 3개월 정도. 예,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실은 전 큰 힘으로 보는데 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예.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 연도별 또 내년에 차후년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럼 보시면 예. 화면에서 보시면 더존비주엔의 장기적 주가 추이에서 빨간색 부분 보시죠. 예. 2번, 4번, 6번. 네. 예. 246. 예. 예. 2번, 4번, 6번이 급등 구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 뭐 화면이 이렇게 좀 폭이 세로로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2번 구간도 거의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가는 굉장히 큰 구간이었고요. 네. 예. 4번 구간도 뭐 2배 이상. 그다음에 6번 구간은 뭐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에 보시면은 2번 구간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41%, 네. 4번 구간은 32%, 예. 6번 구간은 24%.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25%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25%라는 거는 예. 이건 놀라운 수치죠. 예.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랑 규모가 이미 커져버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뭐 네. 대등소이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20% 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또 20% 넘는 기업은 사실 좀 드물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드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찾기가 쉬운데 뭐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자리 숫자고 예, 예. 또 성장률도 뭐 한 자리 숫자다. 이런 데서도 그 주가의 미래 주가 향방 이게 또 올라가겠다. 이런 걸 예.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자, 그 현금 흐름을 먼저 좀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네. 근데 이제 뭐 발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영업 현금 흐름은 사실은 이제 우선 현금 흐름 중에 하나죠.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그 보통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 지금 미국의 예만 들어도 예. 아주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지어 현금 흐름 예측치도 내놓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금 흐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특이하네요. 그 현금 흐름 중시의 어떤 그 아직은 예. 퍼스펙티브를 그 제공하지 못한 뭐 저희들도 잘못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예. 현금 흐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 가지인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예.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예. 재무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예. 사실 최초의 기원은 재무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뭐냐면 예. 주주나 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됩니다. 네. 철저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 그때의 돈. 네. 예. 또 저 주주나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채권을 상환한다든가 그렇죠. 또 뭐 주주에게 배당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무 활동입니다. 네. 이 재무 활동은 일단 돈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사실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오른쪽 편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부채하고 그 자본하고. 예, 부채 자본이 네네. 그게 돈이 들어오는 장면. 네네. 그게 재무 활동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이 되겠는데 투자 활동은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영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고 비영업 자산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영업 자산 예를 들면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그게 영업 자산입니다. 예.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 판매, R&D 활동에 필요한 자산들이죠. 예. 뭐 건물, 예. 토지,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형 자산인데 예. 거기다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예. 이제 조달했으니까 투자를 하죠. 예. 그게 투자 활동이고 예. 그거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 나오냐면 재무 상태의 차변이 뭐냐 그러면 네,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이 되는 예. 예. 그게 투자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재무 상태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항목에 주시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측면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자, 나머지 활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설비나 뭐 유형 자산도 다 구비해 놨습니다. 예. 이제는 공장을 돌려서 돈을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것. 해야죠. 예. 예. 그 판매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공장도 가동해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네. 예. 그게 현금 측면에서 나온 게 영업 활동. 예. 그게 아니라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회계 또는 재무제표 그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회계학이 뭐 법학처럼 이게 복잡한 용어와 복잡한 순환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 논리만 딱 보면 간단합니다. 네.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금방 되는데요. 예, 예. 단지 여기서 제가 제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하나는 예.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 중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은 그 재무 상태표랑 비교해 보면 재무 상태표의 대변은 변동사항을 보면 그게 현금 흐름하고 같아지고요. 변동사항하고 봐야 됩니다. 네. 재무 활동 현금 흐름하고 예. 재무 상태표 대변의 변동 금액하고 같아지고요. 같아지네. 예. 그렇죠. 투자 활동은 네. 뭐랑 같겠습니까? 재무 상태표의 차변과 차변, 왼쪽 변. 변동하고 같습니다. 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비슷하단 예, 말이죠. 예. 주식 투자자는 그 정도의 그 어떤 단순화된 관점에서 봐도 거의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뭐 재무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예. 말씀대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왜 주식하고 중요하냐. 연결되느냐 예, 이제 예. 요걸 알고 싶거든요. 예. 카카오를 예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시면 카카오가 2019년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다. 예.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영업이익이면 충분한데 왜 우리가 영업 활동 현금 흐름까지 귀찮게 봐야 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대부분이 그냥 뭐 알고는 있지만 별로 뭐 그게 주가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카오의 사건은 분명히 재무제표적 회계적 관점에서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그 소형 기업이나 여러 가지 뭐 신생 주식 테마주에 대해서는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원래가. 왜냐하면은 그 테마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아주 우량주, 대형주 가치주들은 성장주들은 그 분명히 재무제표의 진짜 실적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왼편에 뭐 복잡한 거 보실 거 없이 단기 순이익만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 표를 보시면 2019년에 간단합니다. 3,419억의 순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인데요.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예, 전기는 뭐 소포 극자였는데 이게 사상 최대의 카카오의 사상 최대의 적자입니다. 네. 한 분기에 1년에? 1년에. 예, 연간. 1년으로 보면 분기마다도 이런 적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추적해 보면 정확히 4분기에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네요. 근데 또 주가는 오른쪽 주가를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이거 코로나 이전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일이 2월 13일이니까요. 그러네요.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적 발표랑 다 병행돼서 움직인 모습인데 네. 코로나는 2월 말부터 전개됐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대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이게 벌써 언택 테마주를 발견한 예지력을 보고 투자한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장부만 보고 이거 카카오가 앞으로 사업이 좋겠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의 적자라면 당장 팔아야죠. 급등까지는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현 상태만 머물러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지. 이 급등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730억에서 2068억. 2배를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럼 뭐가 진실일까? 이거 적자가 진실일까?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영업이익이 진실일까? 그럼 단순하게 영업이익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잉여 현금분의 급등을 주시하라 해서 설명드릴 장표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맨 아래쪽에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보입니다. 2018년에 4,900억, 2019년에 7,500억. 3천 가까이 더 늘었네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업이익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본원적 활동에서의 실적이 맞는 거다랍니다. 왜? 금고에 있는 현금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때 그건 철저하게 실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영업이익이 뭐냐? 진짜 좋았다.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위험한 주식들을 많이 하는데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적자에서 흑자로도 반전되고 막 영업이익은 좋은데 거기서 끝납니다. 왜 그러지? 주가는 이상하게 움직이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위험한 주식인데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고 연속 적자였어요. 3년 정도 적자였는데 어느 날 흑자를 보여요.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사건이다 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도 그걸 사요. 오르는 상황에서 20% 오르는데 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푹 떨어집니다. 그 속에 무슨 진실이 있는가? 그때 잉여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딱 열어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영업 현금 흐름이 보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나 더 급감합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이 사실은 많은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했다면 영업이익 수치에 혹시 현혹돼서 당황하셨다면
영업 현금흐름이 그때 어땠었나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은 그 많이 팔아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은 영업 현금 흐름도 당연히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야 되죠. 예. 그 차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 항목을 이제 거기에 뭐가 진실이 담겨 있다. 고기가 또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설명드린 재무제표 중요 항목이고 말씀 나왔으니까 먼저 카카오 아까 보시던 거. 아까 카카오가 2019년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이용하다 아까 표 보신 내용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왼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0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보였죠. 주가를 급등했습니다. 근데 영업현금으로 확인했죠. 아 좋구나.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될 게 그럼 질문해 주신 영업이익과 영업현금의 차이가 뭘까를 봐야 됩니다. 그게 영업이익부터 조정 항목입니다. 영업이익 안에서도 있고요. 영업이익 바깥에도 있습니다. 조정을 한다. 조정 항목을 보시면 영업이익에서 조정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는 게 절차상 과정이 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항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잘 보시면 2019년 한번 쭉 봐보시죠. 여러분들 투자자분들도요. 2019년 뭐 내용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상한 숫자가 좀 있나요? 2019년 수치를 한번 쭉 보시다 보면 기타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5천억. 이 5천억은 이거 무슨 영업이익보다도 엄청난 거고 다른 뭐 비용이 뭐 많아야 700억인데 이거 5천억짜리가 있네요. 5,200억짜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뭔지. 이게 진짜 실적입니다. 이걸 안 봤다. 그거는 사실 팩트를 안 본 겁니다. 이 혹자 개미 투자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무제표 봤더니 이렇게만 하던데 그거는 우리가 총계 기준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간 거 아닌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5천억 200억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큰 숫자를 집중해라. 큰 숫자 집중해라. 큰 숫자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작은 비용이 뭐 예를 들어 지분법이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싶어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트 금감원 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여시면 됩니다. 자, 5,200억이 뭐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엠이 멜론이라는 음원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멜론 유명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인수했죠. 1위죠. 시장 점유율. 그래서 카카오엠이 뭐 다 카카오죠. 자, 그래서 멜론을 인수하면서 웃돈을 줬어요. 그때 뭐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이렇게 큰 돈을 주냐. 그래서 회사에서 뭘 적었느냐. 영업권. 이건 보이지 않는 그 멜론의 어떤 영업력이다. 시장 점유율로 판단되는 영업력이다라고 해서 웃돈 준 거예요. 웃돈 줬으니까 자산으로 기록해놔야죠. 돈을 줬으니까. 그 영업권으로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근데 2019년 4분기에 경영자와 기업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 뭐 웃돈이라고 볼 수 있겠어? 프리미엄 있겠어? 시장 점유율 유지되겠어? 그냥 손실, 비용으로 인식해버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다른 회사는 이걸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회사가 안 좋으면 보통 인식 안 하겠죠. 안 해도 됩니다. 뭐 회사의 판단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오를지 내릴지, 이게 영업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회사가 판단하는 거죠. 뭐 어디 외부에서 뭘 판단합니까? 정리합시다. 결국은 이 팩트는 뭐냐면 돈은 전혀 나가지 않죠. 앞으로 나갈 돈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장부상에 장부상에만. 손익계산성의 비용만 인식된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로 이제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적자도 나오고 영업현금 흐르면 지장이 없고 영업은 잘 되고 있다는 건 모든 지표들이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단지성이 이 진짜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다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거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그건 집단지성이죠. 거죠. 집단지성. 집단지성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재무제표의 진짜 팩트는 단기에는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수급이 나빠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았는데 재무제표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다 자체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예. 그 국내 국제적 시황에 따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편성하는 과정에 사고 파는 겁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도, 물론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도 팔지만 없을 때도 얼마든지 조정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개미 투자자는 그걸 보고 놀래서 팔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고요. 진짜 팩트를 아는 분은 그 힘을 믿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이 4분기 실적을 보여줬다. 연도 실적을 보여줬다. 그럼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흔들림 없이. 네. 그러면 뭐 때 걱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 2020년도 1분기. 네. 다음 분기 실적에 이 타이머를 맞추고 예.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보통 예. 1분기가 3월 말이죠. 예.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실적 발표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잠정 실적입니다. 예. 잠정 실적이 뭐냐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딱 발표를 합니다. 네. 세부적인 재무제표를 안 보여줍니다. 아. 다 올라옵니다. 잠정 실적. 그게 올라오자마자 뉴스로 바로 공개되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분기 보고서 45일 이내에 발행해야 됩니다. 45일이네. 예. 예. 그러니까 한 달 반 때 그때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재무제표를. 네. 그때 열어보셔도 됩니다. 안 늦습니다. 예. 안 늦습니다. 절대 안 예. 늦습니다. 예. 그 잉여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저희가 보면서 아 이게 카카오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예. 주가는 그때 이제 오르는 이유가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았기 확인했죠. 때문에 예, 네. 확인했는데 지금은 급등주를 예. 어떻게 발굴하느냐. 네. 예, 예.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그 급등 이전을 잡아낼 수 없겠느냐. 예. 이제 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은 그거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의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네. 좀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은 급등주의 발견 아래 FCF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로운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네.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봉급 생활자를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은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생활하기도 빠듯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감내를 해서라도 투자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좀 무리하게 부동산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도 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싶죠. 예. 그 투자에서 돈이 나갑니다. 네. 그걸 뺀 금액 그래도 남은 돈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상시에 받는 돈에서 네.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남은 돈, 네. 그 진짜 남은 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진짜 여유 있다. 그게 여유롭잖아요. 예, 프리, 예, 예. 자유로운 돈입니다. 예. 그게 잉여 현금을. 네. 네. 그래서 현대 기업 가치 이론에 의하면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네. 이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 대한 투자 그게 뭐냐면 기업이 영업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주로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네. 설비, 공장, 뭐 건물,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빼고도 예. 남는 돈. 네. 순전히 영업에 대한 투자죠. 예를 들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제조기업만 하고 있는데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그 투자도 있죠. 네. 네. 그건 영업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원래 지분 투자나 M&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컨텐츠 영업 시너지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지분 투자가 불가피한 회사죠. 네. 원래 구조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형태를. 그래서 그때는 영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영업 활동 증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예. 오히려 더 좋은 의미죠. 영업의 현금 흐름에서 이득을 내고도 또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도 하고 예. 잉여 흐름이 단단하다. 예.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게요. 한 번 딱 좋아지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예, 나중에 볼 팡 주식이 바로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 미국 주식 보실 때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냐에 대한 설명을 이따 드리겠지만 잉여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에 예,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증권사 HTS를 보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안 찾아보시죠. 네. 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아, 제공됩니다. 네. 참고로 그렇지만은 예. 잉여 현금 흐름의 계산법은 다 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정을 적어 놓습니다. 네. 가정 뭐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내용은 다 제공됩니다. 아, 예. 그래서 한번 급등주 발견의 시나리오를 아까 그 잠깐 보셨던 네.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 주가는 맥을 못 춘다. 요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 자, 포착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은 HTS를 딱 열고 다른 건 보시지 마시고 잉여 현금 흐름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추세를.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에 투자 현금 흐름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이 보이시죠? 예. 그러면 뭐 투자 현금은 아직 보지 마시고 이건 제가 제공드리는 거고 잉여 현금 흐름 보시면은 이거 키움증권 HTS에서 그냥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뭐 재무제표 보고 작성한 게 아니라요. 저는 참고로 이거보다 좀 계산법이 다릅니다. 2016년에 어떻습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1조 5천억 원대 적자네요. 이거 상당하네요. 네. 이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죠? 딱 봐도 남는 돈이 없잖아요. 네, 이거 이게 진정한 적자죠. 예. 미래도 생각이 안 되는 예. 암담한 적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영업은 잘 안 되는데 예. 투자를 무리하게 한 거야. 예. 그렇게 보이죠.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그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근데 2016년에 주가가 급등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많은 뉴스나 여러 가지 분석가들은 카카오가 좋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예고할 수 있겠지만 팩트는 어떻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지 않다. 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입니다. 네. 예. 2017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좋네. 예, 5천억. 괜찮네. 네. 뭐 이건 컨닝만 하시면은 오늘 2010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죠. 그래프가. 네. 컨닝만 하시면은 네. 그건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예. 2018년에 딱 보실까요? 다시도 안 좋아졌네. 이거 또 적자네. 예, 또 이게 적자.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예. 이게 문제입니다.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영업 적자가 나나? 제가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영업 적자가. 네. 이거 800억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적자입니다. 예. 네. 이거 거의 뭐 5천억 넘는 적자가 나오는데 네. 이거 충격이죠. 이렇게까지 이거 안 되나? 옆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1, 2, 3의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예. 1, 2, 3의 화살표가 말하는 데는 분기 실적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한 해 다 통틀어서 다 나쁘고요. 네. 예. 주가도 계속 빠지고. 예, 주가 빠지고. 네. 굉장히 안 좋죠. 예. 이때 손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가 2018년에 손실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오를 땐 그러네. 조금 오르고 예. 내릴 때는 빠지고. 네. 힘든 구간이죠.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을 때 주가도 빠지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빠지죠. 예. 그게 왜 빠지느냐, 사실은 이 빠지는 것에 한번 그때 빠질 때는 한번 뭘 보셔야 되냐면요. 영업 때문에 빠지냐, 투자 때문에 빠지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업 때문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보지 거죠. 마십시오. 예. 더 이상. 네. 그게 무슨 급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업 때문에 빠지는데. 예.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자, 투자를 한번 볼까요? 예. 2016년만 다 쪼아서 2018년만 네. 보시면 1조 2천억의 엄청난 유출이 발생합니다. 네.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거 엄청난 거죠. 네. 물론 투자 현금 흐름과 예. 영업에 대한 투자는 엄밀히 다릅니다. 근데 투자 현금 흐름을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 뭐 그렇게 우리 주식 투자자 그렇게 복잡하게 뭐 공인회계사도 아닌데 네. 엄밀한 의미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1조 2천억의 현금 유출.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18년에 돈 어디다 투자해야 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구나. 네. 이때 보셔야 된다고. 예, 맞네요. 그게 팩트 체크입니다. 네. 예. 그걸 안 보시고 넘어가셨다. 예. 그리고 난 재무제표를 다 보고 투자했는데 잃었다. 이러시면 안 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투자를 어디다 했나 보시면은
2018년에 투자한 내역을 한번 실제로 재무제표 주석을 보시면 자세히 100개 기업의 정도의 지분 투자 M&A를 합니다. 예. 아, 사업을 확장했군요. 예, CEO에서 믿음이 있어서 네. 진짜 돈을 투자해서 인수를 한 거죠. 네.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아.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죠. 예.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믿음 된다. 네. 그래서 뭐 컨텐츠 기업도 인수하고 뭐도 인수하고 뭐 음원 기업도 인수하고 뭐 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인수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018년에 다 떨어집니다. 주가가. 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떨어지는 걸 보고 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 어둡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급증을 주시하라. 네. 자, 표에 그 왼쪽 표의 하단부에 이 투자 잉여 영업 현금 흐름 순서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잉여 현금 흐름을 중간쯤에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네. 아까 805억 원의 적자 현금 유출은 보셨죠? 예, 예. 8천 그 옆에 8,900억 상당의 뭐가 있습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창출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 1년 만에. 8,892억. 예. 이거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한 번도 있지 아니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 네. 그러면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때문에 영업 때문인지 투자 때문인지 또 보셔야죠. 네. 그 밑에 딱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7,500억의 영업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네. 네. 거의 잉여 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뭡니까? 8천억 상당히. 영업을 영업을 통해서 창출한 거니까. 뭐냐? 예. 결국은 낸 겁니다. 영업 실적을 낸 겁니다. 네. 네. 영업 실적을 낸 겁니다. 물론 영업 이익도 그걸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이 영업이익 왜 나빴느냐? 이건 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워낙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네. 감가상각비,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뭐 자세히 보실 사항이고 중요한 건 영업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장사 네. 잘 되고 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019년 한번 이 실적 발표가 이 화살표, 검은 화살표로 4번 나옵니다. 네. 예. 2020년 1분기까지. 예. 네. 1분기가 아니라 2020년 상반기에 발표를 한 거고요. 네. 4번의 2019년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양봉의 급등이죠. 네. 예, 예. 많이 오르네요. 예, 파란색이 없죠. 다 빨간색. 예. 분기 실적마다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기 실적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이제 올랐다는 예, 그런 의미네요. 예, 예. 급등주 발견할 때는 지금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예. 먼저 잉여 현금 흐름을 찾아라. 네. 쭉 길게 펼쳐놓고 네. 잉여 현금 흐름을 찾고 잉여 현금 흐름이 급감하는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뭐 때문에 급감할 요인이 크냐? 네. 투자 때문에 급감해야 됩니다. 네, 꼭 그렇죠. 투자 때문에. 그렇죠. 영업 때문에 급감하면 쳐다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뭘 본다? 투자를 본다. 네. 네. 그 이후에 잘 될 때는 뭘로 본다? 영업을 봐야 돼요. 됩니다. 잉여유물 급증과 영업을 봐야 됩니다. 네. 네. 그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딱 예.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예, 딱 그게 나오겠네요. 정식 순서입니다. 예. 그렇게 급등주를 여러분들 찾아낸다. 이걸 뭐 위험한 주식 테마주 위주로 하지 마시고 네. 코스피 아주 우량주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이 분석이 맞습니다. 그렇겠는데요. 네. 예.